우리가 스파이라고 하면 007 제임스 본드 생을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스파이 세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매일마다 하루하루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 하고, 이게 뭐 이게 007 본드쯤은 본드거라고 같이 막 사랑을 나누고, 뭐, 네, 그런 일도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거시기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생활 자체가 좀 비천하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보전은 모든 게 점조직이에요, 어디든지. 왜? 도마뱀 꼬리짜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회기해서 이게 나중에 이게 뒤에 배후 세력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야 백악관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그 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나 모든 첩보기관들 다 똑같아요. 점주직이에요. 일단 이게 내 상부가 누구인지도 몰라. 자기조차도 내가 어디 소속인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국가를 배신하지 않은데 내 위 상사나 내 위 상사가 이게 배신을 해, 다른 나라로. 그러면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위나 내 위 선에서 점주직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알고 봤더니 얘가 나중에 이중 스파이가 되고 나중에 적국에 완전히 넘어갔어.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그걸 몰라. 다 당연히 안 가르치지. 그러니까 오로지 명령에 따라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가를 배신했네 뭐했네 하면서, 이게 언제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그 위화도 해군 때도 똑같이 일어나. 이성계 때도 위화도 해군 때 다 이미 작전을 다 해놨죠, 첩보 작전을. 근데 군인들이나 다른 첩보 애들은 거기서 만약에 이성계는 고려 왕을 쳐버려야 돼, 고려를 쳐버려야 돼, 최영장을 쳐버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납득을 하는 장수들이 있고 납득을 못하는 장수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납득을 못하는, 안 가르치다가 갑자기 압록강 넘고 이제 그때 압록강 넘기 전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말을 하면 어안이 벙벙하죠. 맛 똑같아요. 첩보 조직은 더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현대 사회는 진짜 이게 냉전 기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기가, 냉전 기간 옛날부터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쟁은 비록 일어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첩보 조직 간에는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 일어나요. 오히려 평화로울 때가 더해요. 그게 전시 때보다. 그럼 우리가 영화상 보면 007 본드의 그 낭만적인데요, 그건 영화예요. 물론 어느 정도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스파이도 여러 종류의 스파이 첩보원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스파이들은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살아요. 쉽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이게 버림을 받아요, 대부분 스파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내버려야 돼,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의 이 조직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질적인 스파이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멋진 007 제임스 본드나 본드걸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틀려요. 보통 그러면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보통 큰 대기업의 첩보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야에 첩보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다 당연히 회계장부상으로나 여러 개 대외적으로는 없죠.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들 있잖아요. 전 세계를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기업들 다 기본적으로 스파이 조직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조직 애들 갖다가 걔네들이 좀 약간 스카우트 하거나 걷어들여요. 그나마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얘네들이 국가의 이런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그럼 누가 최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게 떡밥을 던지냐면 적국이에요. 그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스파이들이 보통 버림을 받잖아요. 저기 아군 스파이들이. 그러면 적군 스파이들이 접근을 해요. 야, 니 더럽지? 씨발, 니네 나라는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적군이면 대표적으로 뭐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언제 우리를 갖다가 저기 이게 집어삼킬지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인 4개의 나라가 있죠. 미국은 몇 번이냐? 이제 미국은 현재 상황은 무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도 서로 간에 첩보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국가 간에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다 저기 뒤에서는 다 이게 따로 이게 저기 다 등 뒤에다는 다 칼을 준비해요. 아군이지만 동맹군이지만 등 뒤에서는 다 칼을 딱 준비해요. 언제 되면 얘네들 저기 뭐냐 이게 틀어지는 상황이 되면 얘네들 허를 찌를 수 있는 상황을 다 동맹국이라도 다 약점을 다 이게 첩보를 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요. 이게 무조건 국가의 안보의 첩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하고 당근 빠따죠. 우리나라도 스파이를 미국에다 겁나게 많이 보내고 스파이 비용을 거의 이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옛날 군부 정권 시대 때 스파이 조직을 겁나게 가동을 많이 해요. 보통 이런 냉정 상태에서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냉정 상태 있잖아. 보면 정보 수집 과정이나 물밑 스파이 과정이 겁나게 일어나요. 그러면 거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부 정권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 국방부가 어마어마하게 최고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죠. 당연히 1순위가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저기 중국이나 저기 소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순위가 무조건 국방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첩보 조직으로 쓰이는 비용이 거의 국방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보다 더 들어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대외적으로 이제 저기 세금 뭐 정산할 때 뭐 얼마 썼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옛날 군부 정권 시대는 그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겁나게 예전에 저기 강릉에도 많이 했지만 뇌물을 겁나게 이걸 갖다 받아들여요. 그때 그 대부분 비용이 첩보 비용으로 들어가요. 뭐 대부분 저희 군인들이 먹은 것도 있지만 군인들이 먹은 것보다도 그게 대부분 그게 비자금을 해서 첩보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요. 그 당시에 군부 정권 어느 때는 국방비보다도 첩보 비용을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특히 냉전 시대는 그렇게 돼요. 원래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냉전 시대예요. 옛날에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때 첩보 조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군부 정권 시대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죠. 이때 비자금을 형성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첩보 조직을 겁나게 이걸 해야 돼요. 좀 이 얘기하면 여러 다각도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관찰을 하고 그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풍정등화 앞인데 그 당시 이제 저기 장군이었죠. 이제 투스타였나? 투스타였죠. 국가가 풍정등화 앞에 상태인데 정치인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알겠지만 이정재나 뭐 이런 했던 정치 깡패들이 뭐 완전히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사당 뒤에서 막 정치 깡패들 막 저기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군인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박정희 그 당시 보니까 나라꼴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 정치 깡패라고 하면 다들 알아요. 옛날 이정재가 유명해. 이정재가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까지도 해먹으려고 했던 애야. 근데 깡패가 마피아가 대통령을 하잖아요. 나라가 막 개판이다. 씨발 깡패가 나라를 갖다가 저기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애들도 다 깡패 애들이래. 그러면 군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세상이 열려요. 보통 그런 때는. 딱 보니까 이정재 이 새끼가 막 저기 하니까 그때 기무대 이제 비슷하게 군에서 첩보기관을 다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나락골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 당시에 사니까. 이정재 이 새끼가 깡패 새끼인데, 이천에서 저기 온 촌놈 새끼가 깡패 새끼인데, 와가지고 지금 또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하면서, 이미 깡패, 전국에 있는 깡패들을 다 통일을 했어. 이정재가. 그 당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첩보 활동도 다 해. 깡패 밑에서. 그거 갖다가 박정희 이제 군부 세력들도 알아요. 그거를. 진짜 나라 상황이 정치 깡패들 때문에 개판으로 돌아간 거를. 이제 예전에 보면 이게 그런 정치 깡패 관련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정치 깡패나 영화들 갖다가 이게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얘기가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냐면, 그때 여기서 그 엄청난 군에서 수집을 다 여기서 해요. 풍물시장하고 관우사단 이 근처가 군에서도 나중에 군에서 보니까 자기 전우들이잖아. 전우들이 나중에 퇴역을 했는데 병신이 된 거야.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국가에선 책임을 안 져줘. 근데 같은 전우에 6.25 때 같이 싸웠던 전우 입장에서는 어때? 가슴이 찢어져. 국가를 위해 싸우는데 에이, 울컥하네 또. 그래가지고